예, 핀란드 스웨덴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전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별예선 세 번째 경기였었 3차전이 아니라 세 번째 경기였었는데 요경에 한번 이제 뭐 골 장면 한번 쑥 훑고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골이 워낙 많이 나왔던 경기였었고 골 장면에서도 이 두 팀의 강점이 강점이 잘 보인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골 장면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뭐 3대 3은 솔직히 패스했습니다. 사실 3대 3은 또 이게 그렇게 뭐 저는 아주 그렇게 뭐가 중한디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변수도 이제 많이 좀 들어가는 그림이 있고 하는 그림이라서 3대 3은 뺐고요. 일단 스웨덴 첫 골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에서 일단 이 두 팀의 기본적인 뭐 공격을 풀어나가는 기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들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코멘터리 했었던 미국 캐나다의 전 경기였죠. 핀란드 대 스웨덴 경기였었고 4대 3으로 핀란드가 연장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그라운드 선수의 이제 결승골 터지게 되면서 결국 이제 뭐 2일차가 종료 3일차였죠. 3일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미국만 승점 6점이고 나머지가 승점 다 2점에 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이 이제 연장패 2패였었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가 연장승 그리고 이제 뭐 캐나다도 이제 연장승이었잖아요. 이제 스웨덴전 이제 그렇게 이제 물리게 됐었는데 결국 이제 핀란드가 또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의 공격에서의 운영에서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수비수들이 또 이름값이 뛰어난 선수들도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관여를 하는 측면에서의 좋은 점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을 뭐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또 공격을 진행을 하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수비수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좀 보실 수 있는 골 장면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에릭소네크 선수가 네트 뒤쪽에서 지금 퍽을 뽑아 올려주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로우 하이 플레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뭐 좀 완벽한 로우 하이 플레이는 사실은 한 요 정도 위치에서 이제 하이로 뽑아주는 게 뭐 로우 하이 플레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에릭소네크 선수가 네트 뒤쪽에서 사실 이제 이 높은 위치로 뽑아주는 그 국면 자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카코 선수가 이제 퍽이 빨려 들어 올라가니까 이제 포인트에 이제 있어야 되는 지금 이제 뭐 공격수가 이제 위치를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달린 선수가 지금 이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이제 공격수 포러스베리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고기 보고 뭐 올린 상황인데 일단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퍽이 뽑아 올라왔을 때 카코 선수 지금 압박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러스베리 선수가 패스를 레이몽 선수가 이제 다시 올라오고 포러스베리 선수가 패스를 떨궈주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둘이 이제 스위칭이 되는 상황이 한번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 다음 장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포러스베리 선수가 지금 슈팅 레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에릭소네크 선수는 퍽을 뽑아 올려준 이후에 바로 골라인 쪽에서 스크린을 쓰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레이몽 선수가 지금 탑에서 퍽을 잡은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스크린 때문에 이제 슈팅을 가져갈 만한 그런 왜냐면 샷 블락도 지금 이제 정확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포러스링 뒤쪽에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결국 라스무스 달린 선수가 아래쪽 다운인 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서클 쪽으로 내려가는 요 이제 움직임을 확인을 하실 부분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2-3 제가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2-3 운영을 하는 이제 2-1-2랑 2-3를 섞어 쓰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우에서 하이로 퍽이 뽑힌 이후에 3명의 그죠? 선수가 높은 위치에 쓴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2-3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2명의 선수가 스크리너로 지금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스크린 슛도 이제 많이 완성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2-3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2-3의 또 특질적인 이제 요소 중에 하나는 위크 사이드 쪽에 있는 퍽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수비수가 공격을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2-3 운영을 할 때 지금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레이몽 선수가 퍽을 잡았을 때 공격수 한 명이 지금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죠. 그죠? 이제 그 과정에서 스크리너 이제 공격수 2명 들어가고 슈팅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죠? 굉장히 이제 이 스크린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바운드가 앞쪽에 딱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리바운드를 또 주워 먹는 선수가 누굽니까? 달린 선수잖아요. 달린 선수가 지금 이제 이쪽에서 위크사이드 쪽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네트 앞쪽까지 들어오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격에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수비수들의 이제 공격적인 센스라든가 공격에서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움직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은 공격수 한 명 올라와 있을 때 수비수가 이제 이 양 옆에서 쓰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 스웨덴 선수들이 뭐 포인트샷이라든가 이런 능력치 같은 부분도 상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 번에 이제 포인트샷을 이제 갖다 붙이는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공격수가 한 명 또 이제 요 링커 역할을 좀 수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서 물론 이제 본인이 슛도 이제 지금처럼 슛을 때리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수비수가 이제 요 있고 왜냐면 이제 이 상대도 스웨덴 수비수들이 워낙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포인트샷이라든가 이런 것도 뛰어나니까 바로 압박을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패스를 짧게 연결을 해주면서 또 이제 공격을 풀어나간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투3 운영 중에 좀 변주를 줄 수 있는 하나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공격수가 슈팅을 때리는 것도 그렇지만은 위크사이드 쪽에서 이렇게 수비수가 정말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투3 운영 중에 하나 특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3 운영에서 수비수들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 같은 부분 이런 그림에서의 좋은 그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퍽이 이제 덤프된 상황에서 지금 닐란데르 선수와 바르코프 선수가 이제 경합을 들어가는 과정인데 여기서 닐란데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퍽을 가져가면은 이 코너 쪽에 퍽이 있게 되면은 선수가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같이 먹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든가 그런 느낌이 많이 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닐란데르 선수는 퍽을 앞쪽으로 그냥 바로 쳐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코프 선수의 첫 번째 체커를 좀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퍽이 이제 이쪽으로 버드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코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경합을 들어가게 되겠죠. 그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 레코넨 선수가 이제 경합을 들어왔을 때 리카르드 라켈 선수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경합을 없애줬죠, 그죠? 이제 그 과정에서 헤드만 선수가 굴러 들어온 퍽을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란타넨 선수의 사실 판단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핀란드는 보드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갔을 때 좀 숫자적인 부분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숫자적을 맞춰준다라든가 조금 더 이제 우세 쓰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퍽을 빠르게 탈취하는데 조금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체제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란타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판단이 중요한데 정말 이제 이 갖다 들이받을 것인가, 그죠? 아니면 이제 이 나오는 플레이를 좀 차단하는 그림으로 나올 것인가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닐란데르 선수가 첫 번째 체크를 완전히 제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헤드만 선수가 여기서 닐란데르 선수한테 연결을 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칼손 선수가 위크사이드 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지반잔 선수가 이제 이쪽 퍽 스로사이드 쪽으로 들어가고 닐란데르 선수가 가운데랑 미들레인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제 결국은 란타넨 선수가 지금 칼손 선수를 제대로 막아야 됐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란타넨 선수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미콜라 선수는 사실 닐란데르 선수를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콜라가 이거를 캐치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3대2 상황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미콜라는 사실 여기서 이제 요 위치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라켈로 뒤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마자들은 이미 이제 이쪽 그 왼쪽 레인을 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닐란데르가 지금 가운데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그 미콜라가 공간을 내주게 되면은 그죠? 이제 조금 더 위쪽으로 들어가서 막을 3대2를 막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닐란데르가 그대로 스피드로 이제 이 가운데를 찢어먹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 두 명이서 닐란데르랑 지바네자드가 2대1 플레이로 린데를 공략을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콜라는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 위치에서 란타넨이 무엇가 잘못됐냐고 하면은 란타넨이 지금 요걸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서 살짝 스케이팅을 정말 전속력으로 쭉 들어오면서 위크사이드 커버를 들어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살짝 스케이팅 쭉 들어오다가 살짝 속도를 늦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크사이드 쪽에 칼손이 합류하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뒤늦게 칼손이 합류를 하니까 뒤늦게 스케이팅 다시 스피드를 올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칼손한테 이미 따라잡힌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닐란데르는 칼손 선수한테 연결해가지고 칼손 선수가 쇼트사이드 딱 뚫어가지고 이제 득점을 하는 그 장면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비수들이 워낙 스케이팅도 좋고 공격에 합류하는 센스라든가 그리고 마무리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뭐 이제 흠잡을 데가 없는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스웨덴은 그죠?
뭐 헤드만도 그렇고 칼손도 그렇고 달린도 그렇고 그죠? 워낙 이제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러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수비수들이 공격 레인을 딱 잡고 템포를 올리는데도 기여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또 좋은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스웨덴의 공격적으로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수비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이점을 공격 지역에서의 플레이에서도 살리는 그림, 그죠? 위크사이드에서 합류하는 그림이라든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뭐 위크사이드 합류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반대쪽 레인을 이제 이 수비수가 러시 상황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채워서 이제 또 이제 득점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웨덴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시스템적으로 공략이 되는 부분이 몇 차례 있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핀란드 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파워플레이 골 그죠 있었죠. 핀란드의 파워플레이 골 요 장면에서도 스웨덴의 페널티 킬링 커버리지가 기본적으로 원투원 다이아몬드 이제 요것도 이제 뭐 자주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죠. 이제 원투원으로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서는 부분 이 뭐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그죠? 그죠? 요렇게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 이제 원투원 다이아몬드를 기본적으로 써가지고 코너 쪽에서 수비를 하는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원투원 다이아몬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쪽 플랭크 견제가 용이하다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워낙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 예, 그러니까 에릭 소네크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튀어나와 있죠, 그죠? 요 이제 좀 튀어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이게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에릭 소네크 선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촘촘한 다이아몬드를 형성을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요렇게 이제 경유하는 플레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이 공격수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웨덴은 요 부분에 대한 약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에릭 소네크가 튀어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제 요 플레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플레이에 너무 취약하거든요.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에릭 소네크 선수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패싱 레인도 견제를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아오 선수한테 연결이 된 요 국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에릭 소네크 선수는 여전히 이제 좀 이제 높은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패스가 결국 이제 위협적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린드홀름 선수가 지금 살짝 패싱 라인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살짝 이제 바깥쪽으로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살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페널티 킬링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이 영역 자체가 좀 넓어진 그런 그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요 과정에서 아오 선수가 다시 라인의 선수한테 넘겨주게 되는데 라인의 선수가 여기서 결국은 지금 린돌런 선수 살짝 바깥쪽으로 빠진 요 상황 때문에 이 라인의 선수가 란타네 선수한테 줄 수 있는 요 패스길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살짝 열려있는 그 그림인데 아까 이제 린돌름 선수가 조금 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 이 영역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그 그림에서 이 정말 신락 같은 요 심을 이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원타이머로 득점이 되는 장면이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랭크를 조금 더 견제를 하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플랭크 투 플랭크 패스가 연결이 됐고 사실 원투원을 쓰면은 플랭크 투 플랭크 어떻게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플랭크로 연결해 이런 거는 사실은 연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지금 이제 공략을 당하는 그림이었고 그 과정에서는 아오 선수를 조금 이제 이 과하게 견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건 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누구냐 에콜럼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이아몬드 형체가 조금 더 요런 느낌으로 됐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죠? 위치 자체가 그죠? 요런 느낌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린돌롬도 조금 더 안쪽 포지션을 잡아서 이 플랭크도 견제를 하는 그림.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이 바르코프가 견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린돌름도 어떻게 보면은 이 동선에 조금 더 들어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바르코프 선수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위치에서 바르코프도 이제 슈팅을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란타넨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란타넨한테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린돌름 선수의 포지셔닝 자체가 조금은 더 정교했어야 됐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역으로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역으로 원투원 다이아몬드가 대응이 수월할 수밖에 없는 플랭크 플레이. 그죠? 기본적으로 원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 두 명, 한 명 이 식이니까
양쪽 플랭크를 활용하는 부분은 대응이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거에 공략을 당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구조적으로 공략을 당하는 부분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핀란드 내용 넘어가 보면 핀란드는 역시나 이제 역습. 핀란드 하면은 이 가장 기본적으로 염두를 두셔야 되는 부분은 핀란드의 하키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역습에 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맞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느낌의 패턴을 많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또 핀란드 하키를 이해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역습 마무리 여전히 오늘 경기에서도 좀 빛이 나는 그런 그림 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퍽을 집어넣은 이후에 그 부분의 대응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제 퍽을 집어넣기 때문에 지바자르 선수가 첫 번째 체커로 들어오는 과정이고 지금 닐란드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그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이 미콜라 선수를 이제 같이 물고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견제를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룬델 선수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퍽을 자꾸 반대쪽으로 돌려버려요. 반대쪽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압박의 이 위치 자체를 그죠? 반대쪽으로 이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스웨덴 선수가 퍽 쪽 사이드로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 반대쪽으로 퍽을 전환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이 압박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반대편에는 라인의 선수가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이 라인의 선수가 뒤쪽으로 떨궈줍니다. 그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룬델 선수도 이를 보고 이 뒤쪽을 떨고는 이 로스타라인한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쭉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압박을 한번 벗어난 이후에 이 미콜라도 바로 상대방 역습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습 각이 딱 나왔다라고 싶으면은 이 공격수는 물론이고 수비수들도 위크사이드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역습에 합류를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핀란드를 경기를 보면은 실제로 미국전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골이 나왔었었고 이제 그 과정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이 장면은 사실은 공격수들이 만든 장면입니다. 이 공격수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라인의 선수가 떨궈주고 로어스타레인 선수가 이제 이쪽 퍽쪽 사이드로 들어가고 이제 룬델 선수가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대1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콜라 선수가 지금 러시아 합류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핀란드가 확실히 역습적인 전개 부분에서 상대방의 압박을 영리하게 이제 전환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역습을 한 번에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핀란드 하키의 좀 특질적인 부분이다. 역시 역습적인 부분에서의 완성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압박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위크 사이드 쪽으로 그러니까 퍽이 없는 쪽 사이드 이제 압박 반대쪽 사이드 쪽으로 퍽을 던진 다음에 수비 역시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가담을 하는 거 이런 부분 자체를 좀 염두에 두고 다음 경기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전방 압박에 대한 역습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제 올리메테 선수가 지금 바르코프 선수한테 연결을 하고 이제 요 장면에서도 이제 눈에 좀 특질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메테 선수가 바로 역습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르코프 선수한테 패스를 넘겨준 다음에 바로 그냥 이제 이 레인을 타고 역습을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반대쪽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조금 뒷장면이거든요. 이 바르코프 선수가 퍽을 가지고 몰고 들어오다가 란타넨 선수한테 드롭 패스를 주고 란타넨 선수 지금 스핀 무브로 한번 제끼는 그 장면인데 지금 요 장면에서도 올리메테 선수가 반대쪽 위크 사이드에 합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요런 느낌에서의 이런 이제 수비수들의 역습 가담, 그죠? 역습에 가담을 하는 이런 부분의 적극성이라든가 이 역습에 합류해도 되는 이 상황을 확실하게 판단하고 역습에 가담하는 이런 장면들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패스가 반대쪽에 있는 메테 선수한테 이제 확실하게 전달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네트 앞쪽에 있는 카코 선수라든가 바르코프 선수의 이런 패스를 넘겨주는 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수비수들이 위크사이드 쪽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합류하면서 득점을 기여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스웨덴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박스 플러스 원을 좀 공략을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사실은 일단 이제 데인마크를 들어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만히 경기를 보시면은 박스 플러스 원 그러니까 좀 지역 방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박스로 이렇게 4명이 구성이 되게 되고 센터 자원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 슛 블로킹, 먼 거리에서 슈팅 블로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용이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모습을 들어오게 되는데 박스 플러스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지역을 강제를 했을 때는 괜찮지만은 이렇게 사이드가 빠르게 전환이 돼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면 란타넨 선수가 개인 기술을 완벽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반대쪽 메테 선수한테 완벽한 패스를 빼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사이드가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이기 때문에 대응이 순식간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와요. 지금 이제 이것도 공략이 당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요 그림에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웨덴이 좀 구조적으로 시스템으로 공략이 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 이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핀란드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공격수 5명 구성, 파워플레이에서 공격수 5명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역 진입을 하는데 역시나 좀 이제 역시 헤이스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힌츠 선수한테 드롭. 그러니까 이제 힌츠 선수가 스피드를 쭉 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호 선수가 드롭을 주면서 힌츠 선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차단이 됐었고, 뭐 이 윙 선수한테 기브앤고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호가 들어오다가 윙 쪽에 있는 선수한테 기브앤고 같은 느낌으로, 그죠? 한번 그런 느낌으로도 이제 진입을 시도를 해봤는데 뭐 어떤 것도 이제 좀 확실한 느낌을 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뭐 맥키넌이라든가 뭐 누구냐 맥데이비드 이런 선수를 보면은 그 선수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쭉 지역 진입을 하면서 쉽게 그냥 상대방 공격 지역으로 진입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런 느낌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다. 핀란드가. 예, 그 부분은 역시나 좀 이제 걱정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좀 요 경기에서 드러났었던 이런 뭐 구조적으로 좀 공략을 했던 부분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팀이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에서의 강점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예, 뭐 요런 부분들을 결국은 내일 있을 경기에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내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 스웨덴의 이런 수비수들을 공격의 기점으로 세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페널티 킬링이라든가 이런 이제 지역 방어 같은 부분을 어떻게 뚫어내는 그림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습을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의 캐나다의 전방 압박에서의 그런 이제 원투투 기본적인 원투투의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돌파를 해낼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좀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